대한강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며 분석 들어가 볼게요. 대한강통신의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당장 내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대한강통신은 직전 거래일 11% 넘게 강하게 상승했었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 밀리면서 종가 18,9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하락률만 보면 0.42%에 불과하죠. 숫자만 보면 전날 급등 이후 가볍게 쉬어간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의 실제 가격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0.42% 하락으로만 볼 수 없는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가는 21,100원이었습니다. 직전 종가가 19,040원이었기 때문에 약 5% 이상 높은 가격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날 강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붙었던 겁니다. 장중에는 28,50원까지 올라갔죠. 직전 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한때 약 9% 이상 상승한 구간까지 진입했습니다. 전날 11% 넘게 오른 데 이어 오늘도 장중 9%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 대한광통신의 강세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지키지 못했죠. 28,5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이후 빠르게 밀렸고 장중 저가는 18,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2,150원에 달하죠. 장중 변동폭으로 보면 10%가 넘는 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18,960원으로 장중 저점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끝났죠. 오늘 흐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종가 등락률은 0.42%의 하락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28,50원까지 강하게 올랐던 주가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전일 종가 아래에서 마감했죠. 즉 오늘은 단순한 약보합이 아니라 장 초반에 강한 상승 시도가 위쪽 매물에 막힌 날입니다. 캔들의 모양으로 보면 시가 21,100원보다 종가가 크게 낮습니다. 장중 고점도 28,50원까지 형성됐기 때문에 위쪽 꼬리가 길게 남았고 시가에서 종가까지 내려오는 음봉 몸통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는 위에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2만원을 넘어서자마자 매물이 집중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한강통신은 6월 초 2만원대를 이탈한 이후 16,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9,000원부터 21,000원 사이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날 주가가 19,040원까지 강하게 반등했고 오늘 다시 2만원을 넘어가자 이 물량들이 본전 매도와 손실 축소 매도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날 11% 급등 구간에서 들어온 단기 자금의 차익 실현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오늘 2만원 위에서 나온 매물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존 손실 물량, 전날 들어온 단기 물량, 오늘 장 초반 추격 매수 후 빠르게 이탈한 물량이 한꺼번에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28,50원을 찍고도 종가가 18,96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흐름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6월 10일 종가는 16,300원이었습니다. 11일에는 17,070원까지 반등했고 12일에는 19,04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18,96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전날 상승분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반납했습니다. 즉 단기 반등 구조 자체는 아직 유지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1,054만 주입니다. 전날 거래량은 2,374만 주였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전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줄었죠. 주가가 밀렸지만 거래량까지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는 건 전날 들어왔던 모든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17,000원대까지 밀렸다면 전날 급등을 이용한 대규모 물량 이탈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었고 종가는 여전히 19,000원 부근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세 붕괴보다는 급등 이후 매물 소화의 성격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 초반 28,5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날의 강한 거래가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붙지 않았고 위쪽 매도를 이겨낼 만큼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대규모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2만원 위 매물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후속 매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오늘 장중 저가인 18,700원입니다. 오늘 주가는 18,700원까지 밀렸다가 소폭 회복해서 18,960원으로 마감했죠. 따라서 18,700원 부근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 첫 번째 자리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흔들릴 때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오늘 하락은 전날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700원을 다시 이탈하고 거래량까지 늘어난다면 오늘 고점 28,50원에서 단기 반등이 한번 막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아래에서는 18,000원 전후가 중요합니다. 전날 강한 상승이 시작되기 전 주가가 머물렀던 영역이고 최근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8,000원대를 유지하면 저점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10일 16,300원, 11일 17,070원, 이후 18,000원대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단기적으로 저점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18,000원마저 이탈하고 다시 17,000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면 전날 급등의 의미가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2만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가가 21,100원이었고 장중 고가는 28,8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다시 2만원 아래로 내려왔죠. 2만원은 심리적인 기준선이면서 최근 하락 과정에서 매물이 쌓인 가격대입니다. 대한항통신이 단순 반등을 넘어서 추세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중에만 2만원을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2만원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2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크게 밀리면 시장은 아직 위쪽 매물을 소화할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만원을 회복한 이후에는 오늘 고점인 28,50원과 그 위 21,000원대 매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최근 하락 과정에서 형성된 중기 이동평균선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현재 대한항통신은 짧은 이동평균선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중기 이동평균선은 아직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은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큰 하락 이후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중기 저항에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체별 매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전날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은 2만 주 이상 매수 전환을 했죠. 그리고 외인은 반대로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계 전체는 135주 매도로 거의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270주 매수 전환했죠. 반대로 투신과 사모펀드는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인은 전날 12,000주 이상 매수했었죠. 전날 주가가 11% 이상 급등하는 과정에서 외인이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의 질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만 주 이상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매수 규모보다 더 많은 물량을 하루 만에 다시 내놓은 겁니다. 오늘 주가가 장 초반 28,50원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밀린 흐름과 외인 매도 전환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인이 오늘 장중 상승을 이용해서 일부 차익을 실현했거나 2만원 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물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날에는 개인이 3만 주 매도하고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었죠. 수급의 모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개인이 2만 주 매수했고 외인이 2만 주 매도했습니다. 전날 기관과 외인이 받아갔던 구조가 하루 만에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려면 전날 들어왔던 외인 자금이 계속 물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외인 매도로 돌아섰다는 건 아직 대한광통신을 중기적으로 꾸준히 보유하려는 수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외인 매도 규모가 오늘 거래량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거래량은 1천만 주가 넘습니다. 외인 순매도는 약 2만 주죠. 따라서 외인이 대규모로 완전히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나 비중보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전날 매수했던 주체가 상승 다음날 바로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인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신도 매도로 전환했죠. 전날 기관기 매수는 15,000주 사실상 투신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신은 225주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오늘 투신 매도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전날 16,000주 넘게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오늘 225주 매도는 본격적인 물량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날 들어온 물량을 대부분 유지한 채 오늘은 추가 매수를 멈춘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매도로 바뀌었다는 건 분명히 봐야 합니다. 전날 강하게 들어왔던 투신이 오늘 추가 매수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투신 수급은 완전히 나빠졌다기보다 강한 매수세가 일단 멈추고 관망으로 돌아선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도 전환을 했죠.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사모펀드 매도가 오늘 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사모펀드는 단기 모멘텀에 민감한 자금입니다. 전날 급등 후 오늘 장중 상승이 이어졌지만 고점에서 밀리자 일부 단기 자금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모두 매도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따라서 이 두 주체가 대규모로 이탈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전날 기관 매수를 주도했던 주체들이 오늘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은 상승 탄력이 약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금융투자는 299주 매수 전환을 했죠.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매수 규모는 크지 않죠. 외인 2만 주 매도와 개인 2만 주 매수를 상쇄할 정도의 강한 기관 매수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 매수 전환을 강한 주도 수급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18,000원대 후반에서 일부 단기 자금이 저가 매수에 들어온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기관계 전체가 106주 매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도했고 금융투자와 보험이 매수했지만 모두 규모가 작았습니다. 결국 기관계 전체는 사실상 중립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늘 수급의 핵심은 기관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의 자리 바꿈입니다.
전날에는 개인이 팔고 외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사고 외인이 팔았죠. 이 변화가 오늘 수급의 질을 전날보다 약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한강통신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하나 떴는데 같이 보시죠.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대한강통신의 향후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보다 투자 심리와 수급 환경, 예정된 이벤트의 진행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새로운 수주나 실적 발표를 전달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대한강통신의 가격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정된 기업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죠. 최근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장 분석 성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해석할 때는 내용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투자 심리입니다. 대한강통신은 최근 AI 산업 고도화와 광통신 인프라 수요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서버와 서버,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광섬유와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대한강통신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채권 가압류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기존 불확실성도 일부 줄었죠. 즉 최근 대한강통신에는 성장 기대와 불확실성 해소가 동시에 붙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투자 심리를 빠르게 개선시켰고 전날 11% 넘는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양쪽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AI 광통신 관련주를 강하게 보는 날에는 주가가 실제 실적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가 위험 자산을 회피하거나 광통신 테마에 관심이 식으면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정세 변화까지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강통신의 본업이 미국 이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시장 전체 위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 성장주와 테마주에서 자금이 먼저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고 시장의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 대한강통신 같은 고변동성 종목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핵심은 대한강통신의 개별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와 광통신 섹터의 강도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수급 환경입니다. 오늘 가격 흐름과 수급이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줬죠. 전날에는 개인이 물량을 내놓았고 외인과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주가도 11% 이상 올라갔었죠. 수급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이 다시 받아냈습니다. 주가는 장중 2850원까지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같은 기업이고 같은 광통신 재료가 살아있는데도 하루 만에 주체가 바뀌자 가격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수급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주식은 좋은 재료만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가격에서 실제로 주식을 사줄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강통신처럼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단기간에 등락폭이 커진 종목은 수급 변화가 가격에 훨씬 빠르게 반영됩니다. 외인과 투신이 들어오면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이 빠지고 개인만 받는 구조가 이어지면 위쪽 매물 돌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유통 물량 변화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도 같습니다. 시장에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같은 매수 자금으로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유통 물량이 제한되거나 강한 주체 물량을 흡수하면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예정된 이벤트입니다. 기사에서는 전환사채와 보호예수 해체 등을 이벤트의 일반적인 사례로 들고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강통신과 관련해서 어떤 전환사채가 언제 전환되는지, 어떤 보호예수가 언제 해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날짜에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사 공시와 한국거래소의 추가 상장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벤트 자체가 무조건 악재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면 전환된 주식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사채가 문제가 해소되거나 자금 조달 목적이 성장 투자로 연결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예수 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예수가 풀렸다고 반드시 모든 주가가 즉시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시장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벤트의 이름이 아니라 규모, 가격, 보유자의 성격과 실제 매도 여부입니다. 기사에서 예정된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벤트 전에는 기대감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강해질 수 있죠. 하지만 기대했던 내용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다면 실제 이벤트가 발표되는 날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말하는 기대에 사고 뉴스에 파는 흐름입니다. 대한강통신의 오늘 움직임도 비슷한 성격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전날 AI 광통신 기대감으로 1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850원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추가로 확정된 수주나 실적 발표가 없었고
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기대감은 강했지만 추가로 가격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확인 재료가 부족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변수는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매수 자금이 들어옵니다.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 거래량과 주체 매매가 좋아집니다. 예정된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벤트가 지연되거나 유통 물량 부담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수급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강통신은 전날의 강한 상승으로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850원에서 밀리면서 기대감만으로는 2만원 위의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급등 자체가 아닙니다. 급등 이후 가격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입니다. 18,000원대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버티고 외인과 투신이 다시 들어오고 예정된 기업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조정은 상승 과정에 매물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 매도가 이어지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18,000원대를 이탈한다면 전날 상승은 단기 이벤트성 움직임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강통신의 다음 방향은 기대감 자체가 아니라 그 기대감을 지지해줄 실제 수급과 공시 그리고 예정된 이벤트의 진행 결과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하락했다고 실망한 구간도 아니고 전날 급등만 보고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확신할 구간도 아닙니다. 시장 관심은 살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광통신은 가격보다 수급보다 실제 이벤트의 확인이 더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여러분한테 준비한 선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신가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니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만 이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는 97%가 못 버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 3%의 사람들만 돈을 먹습니다. 왜 3%의 개인 투자자만 돈을 벌까요? 왜냐하면 97%의 사람들이 수익주는 바로 팔고 손실주는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노동소득을 이긴 지는 한참 오래됐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올해 초부터 두 기업 주가 평균 상승률은 90%가 넘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평균 20%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급등장은 사실상 이 두 기업에 기대고 있는 셈인 거죠. 증권사들도 올해 코스피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정 종목 쏠림은 변동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실제로 두 종목에 의존한 과열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한국형 공포지수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제부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역대 최대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최근 시장에서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익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매매의 흐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는 종가 베팅방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은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장 마감 직전 종가의 매수 베팅을 진행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이냐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면 다음날 바로 떠서 수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끝까지 들고 가기 때문이에요. 물린 거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소액 투자자는 종목을 2개에서 3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손절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종가 베팅 소통방입니다. 먼저 이 방에 입장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운영방 상단에 나와 있는 고정된 메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베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 마감되기 전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종목 딱 3가지만 추천을 드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주가의 상승이 남아준다면 욕심만 내려놓고 자율적으로 익절을 하시면 제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수익 흐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세 종목씩 공유드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전날 종가 베팅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만 해도 오늘 오전에 40% 이상의 급등 흐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고가 찍었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4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긴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10분 정도
정도만 투자하셔도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셔도 하루에 최소 5에서 15% 급등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잡으시면서 계좌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이 방에 못 들어오신 시청자분들도 절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종가 베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최근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종가 근처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제가 전날 공유드렸던 새 종목 결과가 어땠는지만 보여드리고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6월 12일에 공유드렸던 새 종목 LG CNS, 하나솔루션, 재룡전기 이렇게 새 종목 공유드렸었죠. LG CNS는 AI,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X 전환을 지원하는 LG그룹 계열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 및 스마트 팩토리 오케스트레이트 핵심 기술 수혜가 반영되면서 LG CNS는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6월 12일 종가 2.32% 밀리면서 92,800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오전 장중 고가 1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고가 104,000원 찍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케미칼, 첨단 소재, 수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아우르는 하나그룹의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이죠. 태양광 에너지 섹터 및 일론 머스크 우주 태양광 산업 모듈 수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하나솔루션을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2일 종가 34,993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4450원 찍고 오전 장중 고가 15% 이상의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실게요. 재료용 전기는 배 전용 변압기와 개폐기, 차단기 등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중전 기기를 생산해서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에 공급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이죠. AI 데이터 센터 확대 및 미국향 수출 수의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재료용 전기는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2일 종가 52,500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62,400원 찍고 18%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날 재료용 전기에 100만원 정도만 투자하셨으면 오늘 오전에 최고가 찍었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18만원의 수익을 얻어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LG CNS 12%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하나솔루션 15% 이상, 재룡전기 18%의 급등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전일 종가 베팅에 참여했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45%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매매 흐름을 직접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인 종배,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으로 확인 후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운영방에 입장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매 기록, 매매 기준, 그리고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렸던 종목 보여드리면 DIC 13% 급등, 두산 로보틱스 26% 급등, SKC 28%의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5월 29일에 종가 베팅에 참여했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6월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67%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5월 29일에 공유드렸던 세 종목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5월 29일 보시면 DIC, 두산 로보틱스, SKC 이렇게 세 종목 5월 29일에 공유드렸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누적 수익률 보시면 오늘까지 해서 벌써 514%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팀이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 전혀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010-5073-3571 이 번호로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 확인해서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이 더 클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위 번호로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남겨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기방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운영 중인 이 방은 참여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되기 전에 빨리 보내주셔야겠죠?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공략을 하셔도 하루에 최소 5에서 15% 급등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잡으시면서 계좌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뭐가 되죠? 바로 복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방식 자체는 반드시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는 지금 시장은 지수 장세가 아니라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종목은 하루 만에 20% 30% 움직이고 약한 종목은 조용히 빠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늦게 보고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눌리면 불안해서 나오면 급등을 보게 되는 구조,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점을 못 잡는 이유는 종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언제를 못 잡기 때문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느 타이밍에서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이 구조를 모르니까 계속 한 박자 늦는 겁니다. 최근 시장은 강한 종목이 장 마감 직전부터 이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 중에만 보다가 마감 직전 흐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그 전날 종가 부근에서 이미 거래량이 유지되고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소액 분할 접근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금리, AI, 로봇, 반도체, 전쟁 이슈가 빠르게 순환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단기 급등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서 보는지 하루 이틀만 지켜보셔도 시장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입장하시고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방에서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면 번호 남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는 그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급등 흐름을 경험해 오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대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